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있어 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뭐,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심상치가 않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FSD 라이센싱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테슬라의 이 FSD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이 FSD 라이센싱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결국은 FSD 라이센싱을 이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을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뭐 영상 올려드리면서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FSD 라이센싱을 통해서 얻게 되는 테슬라의 순이익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EPS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FSD 라이센싱 소식이 들리면 저도 초장기 투자자, 평생 투자자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진 않죠. 그래서 그 소식만 들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충전 이제 사업 있었죠.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올라갔던 그 이제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 보니까 FSD 라이센싱도 어쨌든 소식이 들리면은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이 이제 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 FSD를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순간 테슬라는 거의 슈퍼 을에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죠. 이제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차에다가 FSD 기술을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다 소비자들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의별 진상들도 있을 거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맞나요, 다시 고쳐주세요. 테슬라 본사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 기술력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네들이 디자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더라도 아마 막무가내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테슬라의 기술을 도입을 해주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테슬라가 의뢰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S 라이센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순이익을 추산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십수년 동안 전문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인건비부터 해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이제 무형의 비용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엔비디아가 이게 지금 사서 고생을 한다,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다른 기업들한테 넣어주는 순간 되게 골치 아파질 겁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제공하는 그 시작전부터 해가지고 의뢰관계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진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걸 못하겠다 하는 순간 서로 이제 루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어서, 또 어쨌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해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골치 아파진다. 근데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이 FSD 라이센싱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FSD 라이센싱을 안 하고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테슬라 전기차의 이 기술을 다른 회사의 FSD 라이센싱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테슬라 전기차의 도입을 이제 시간을 더 쓴다고 했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와 이제 테슬라의 뭐 합병부터 해가지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 신주 성권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좀 특별한 형태의 우회 상장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저도 오랫동안 테슬라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신주성권에 대한 혜택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준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되게 미래에 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 본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이게
좀 이 본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엮이면 엮일수록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덩치가 큰 두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가는 길로 가면서 기술에 대한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졌는데, 뭐 우기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가 무슨 뭐 1조 정도, 2조 정도의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이제 IPO를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지금 시총 1조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뭔가 비틀어 가지고 상장을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저는 테슬라 투자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다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식, 그래서 제가 신주성권을 거의 못 받는다 하더라도 테슬라를 10년, 20년, 40년, 50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테슬라를 평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본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그런 형태의 스페이스X와 엮이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뭔가 주식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적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가장 무난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이 되고, 장기 투자자를 위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신주성권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참고로 저와 와이프는 현대차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배 넘게 이제 수익이 났고, 2020년도부터 거의 테슬라와 투자 기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배당도 현재 그때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이 지금 거의 15%가 넘어가는 배당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4년, 5년 동안에 배당이 계속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이제 성적을 현재까지 거두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테슬라 투자이고 현대차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곡해서 현대 아틀라스를 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대 아틀라스의 그 로봇을 보면서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테슬라의 그 기가프레싱 공법으로 하는 그 공장들 있잖아요. 기가팩토리 공장들. 그 공장들에서 지금 그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 가지고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거의 전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그 로봇과 그러면은 이 현대 아틀라스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현대 공장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이제 사람의 형태가 아닐 뿐이지 관절 꺾기부터 해가지고 테슬라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옵티머스가 하고 있는 레벨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레벨에, 어떻게 보면 좀 2차원적인, 1차원은 아니더라도, 근데 4차원, 5차원적인 어떤 구동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 있는 그 공장들, 사람의 형태는 아닐 뿐이지 거의 현대 아틀라스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그보다 더 고도화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기가팩토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게 왜 이렇게 새롭지? 사람의 형태가 되어 있고 걸어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닐까. 제가 현대차 주주이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함께 들었고, 그리고 아마 현대차가 저렇게 이제 로봇에 진심인 이유는, 저도 5년 동안 현대차 투자를 하면서 이 노조가 이제 좀 마찰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들도 많았고, 아마 현대가가 이 노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거 뭐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밝히고 싶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 노조와의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프리미엄을 또 갉아먹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싶은 것이 가장 1차 미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공장에 특화되어 있는 버전으로 가련돼 있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아틀라스의 미래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테슬라 옵티머스 사회는 이제 위협이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B2C 계열입니다. 옵티머스는. 근데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일반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B2C,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상품이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이제 공장 간의 거래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는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자는 테슬라가 되기보다는 저는 아마존이 될 거라고 봐요. 아마존의 물류 센터들 역시도 전부 다 사람의 형태는 아니지만 로봇이 전부 다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수천만 개의 이 상품들을 다 분류를 하는 작업을 실제로 저도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과 현대의 이 아틀라스, 아마존의 로봇과 직접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바라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 450도 뚫고 470도 뚫고 그게 아니고, 테슬라가 이번에 $380를 이제 초반때 두 번을 터치를 했었잖아요. 이왕 제대로 한번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445인가요? 여기서 한번 꺾여가지고 $435, $430.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세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430, 좀 많이 빠지면은 이제 가장 밑에 큰 지지란이 있죠. $425, $430. 거기를 한번 찍고 가주는 것도 좋다. 지금 이제 이번 주 매크로 환경이 지금 장난 아니죠. 뭐 파웰 형님도 지금 이제 또 뭐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CPI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그로 인해 가지고 빠진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매크로가 이제 시원찮아 가지고 빠지는 때, 저는 이제 저점을 테스트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430대, $425대를 다시 한번 이제 찍고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해 나가는, 그러면 400 얼마 전에 $24를 찍었었잖아요. $380 초반대 두 번 찍고 $498까지 갔었던 그 시나리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재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450, $470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430, $425 선에서 한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기서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은 좀 심각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매크로 환경을 등에 업고,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을 등에 업고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서 튀어 올리는 것,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봐왔었던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은 저는 와이프하고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배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할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면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